자,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얘는 지금 무엇을 보여준 거냐면 수요 곡선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수요 곡선을 보여줬습니다. 수요 곡선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수요 곡선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반비례 곡선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이쪽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수량이 되고 X축은 수량이 되고 Y축은 가격이 된다. 그리고 이 곡선에서 나오는 법칙은 가격과 그 다음에 수량의 관계가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량은 올라가는 이런 반비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 수요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물건을 더 많이 사고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을 적게 산다라는 게 수요 곡선의 기본적인 법칙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이 수요 곡선이 보여주는 게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뭘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지불 용의액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한계 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지. 한계 효용 곡선이거나 혹은 한계 편의 곡선. 자,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불 용의액일 경우에는 이만큼의 물건에 대하여 얼마를 지불할 것이냐, 요 물건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한계 효용이나 한계 편익인 경우에는 그 단위당 그죠? 수량 그 물건의 단위당 얼마만큼의 효용과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느냐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다 기억이 나지요.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를 지금 문제가 이게 몇 번이냐면 18번 19번을 풀려고 그랬는데 18번 문제에만 보면 되겠죠. 뭐 18번 문제에 보시면 결국 여기서 요구하는 건 D1과 D3는 기본적인 수요 곡선의 정상적인 수요 곡선의 모양이에요. 여기서 생각하는 정상적인 수요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곡선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P1에서 P2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던 녀석이 가격이 수량이 이렇게 됐던 게 당연히 수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P1의 가격에서 이만큼을 Q3만큼 구매하던 사람들이 다시 P2만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만큼 Q4만큼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그런 곡선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뭔 일이 벌어졌냐면 네트워크 효과라고 되어 있죠.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서 요거는 유행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유행 효과를 보여주는 거고, 이 녀석은 무슨 효과라고 그랬어요? 속물 효과? 속물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개의 곡선이. 그럼 유행 효과를 보여주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람들이 그걸 많이 구매하고 뭐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있잖아. 그치? 요즘은 뭐 그 여사님께서 사용하시는 백이 뭐 완판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 가지고 있어서 실제보다 더 많이 구매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Q2로 나타나야 이렇게 늘어나야 될 것이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지. 그치? 더 증가가 더 일어나는 것. 이걸 유행효과라고 얘기를 했고, 이 속물효과의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가치를 더 느끼지 못하는 거지. 왜냐면 희소성을 중요시한다 그랬어요. 희소성. 명품 같은 경우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들고 있으면 싫잖아요. 새 옷 입고 지하철 탔는데 그 칸에 두 명이 나면 똑같은 옷을 입고 생각해봐. 그럼 슬금슬금 다음 칸으로 옮겨가야지.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데 남들이 나랑 똑같은 옷을 입었던 걸 본 적이 나는 없어. 한 번 옷을 사면 한 10년 이상 입어서 그런가 봐.
그지? 그럼 나는 만나면 반가워요. 와, 저 사람 진짜 오래 옷을 입는구나. 그래서 반가운데. 어쨌거나, 그 희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번에는 구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Q3에서 Q4만큼 구매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Q3에서 Q4 다시만큼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만큼이 덜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속물 효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됐죠? 이 그래프는 전혀 어렵지 않죠. 이해됐지? 그래서 문제풀이도 뭐 간단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게 오답률이 엄마? 뭐야, 이게 오답률이 60%가 넘었어? 미친 거 아니요? 자, 옛날에 상식이 부족하던 선배들의 시대였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경제 지문을 봐도 많은 지문들을 보고 이게 쌓여가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이거 보면 야, 옛날에 쉬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2013년도에 이걸 보던 애들은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지던 시대였거든. 그지? 지문이 좀 쉬웠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려 60%가 넘는 아이들이 틀렸네요. 네. 자, 그러면 가의 상품 가격이 P1에서 P2로 하락할 때, 그랬어요. P1에서 P2로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할 때, 수요량이 Q1에서 Q2로 증가했다면, 그건 뭐야? 정상적인 수요 곡선에 의한 증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유행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군. 근데 아예 출제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 녀석이 지금 선생님은 빨갛게 표시한 거 이 두 가지가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선에서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됐다는 얘기는 네트워크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이미 지문을 읽고 핵심이 딱 정리가 됐잖아. 네트워크 효과, 그거에 대한 얘기군. 주변의 환경, 다른 소비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구나. 그거 정리한 다음에 유행 효과가 속물 효과로 나눈다. 아하, 데칼코마니군. 요 녀석의 특징을 딱 정리하면서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는 유행 효과고 요 그래프는 속물 효과라는 게 먼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치? 결정이 된 상태여야 돼. 선택지로 들어갈 땐 이미.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이 P1에서 P2로 하락할 때 가에서 유행 효과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할 때 유행 효과가 존재한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소비량이 훨씬 더 늘어나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Q1에서 Q2 다시만큼의 수요량이 더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더 증가. Q1에서 Q2 다시만 Q1에서 Q2 이만큼이 더 증가될 것이다가 아니라 얘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증가분이지 실제보다 증가된 분은 요거죠. 근데 얘를 살짝 바꾸면 아마 이게 애들이 많이 틀렸을 때 이게 헷갈렸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유행 효과가 발생하면 Q1에서 Q2 다시만큼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치? 가격이 P1에서 P2로 떨어졌을 때 정상은 여기지만 정상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Q1에서 Q2만큼 수요량이 Q2 다시만큼 증가하는 건 맞는 설명이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라는 말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길 말하는 거잖아. 이것에 비해 Q1에서 Q2 다시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곡선에 비해 요만큼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인 거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스치 보다가 이거 유행효과, 그럼 맞아, 유행효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지, 다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틀리는 거지. 이해됐지? 찬찬히 보지 못해서 그걸 놓치게 되면 알면서도 틀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다? Q1에서 Q2만큼 증가하는 경우에 비해 더 얼만큼 Q2에서
Q2 다시만큼의 정도가 더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딱 정확한 말이에요. 알아버렸지? 그거를 놓쳤으면 여러분들이 에이, 이거 아는데 틀렸네.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그 다음에 나는 상품의 가격이 P3에서 P4로 하락할 때 속물 효과가 존재한다면, 자, 이게 속물 효과가 존재한다면이니까 이 빨간 선, 즉 D4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수요량은 Q3에서 Q4로 변하겠군. 그렇죠? Q3에서 Q4로 전하는 거 맞죠? 여기가 접점이니까. 됐죠? Q3에서 Q4 다시로 변하겠군. 맞는 설명입니다. 이해됐지? 이걸 얘랑 똑같이 얘기한다면, 얘랑 똑같이, 이 선택지랑 똑같이 바꾸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P1이 아니었구나. P3에서 P4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속물 효과가 없는 경우에 비해, 이렇게 얘기하면, 속물 효과가 없는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Q3에서 Q4만큼 늘어난 거거든. 그것에 비해, 뭐예요? 덜 증가하게 되는 거지. 얼마만큼 덜 증가한 거야? 요거. 그치? Q4 다시에서 Q4만큼 덜 증가했다라고 말하면 이 선택지하고 똑같이 맞는 거지. 요게 살짝 헷갈리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지? 응.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야 쉬워서 옛날 언니 오빠들 형들 누나들이 이거 많이 틀렸나 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들은 아니잖아 했을 때 속으로 뜨끔하면서 나 틀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으나 이 선택지 읽기에서 어떤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거를 잘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상품의 가격이 P3에서 P4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4가 아니라 Q4 다시로 된다면 그거는 효과가 있는 거지. 타인과 차별화되고 싶은 심리가 작용된 건 맞죠? 희소성을 추구하는 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난 갖고 싶지 않아 하는 이만큼의 수량만큼이 이탈하는 거지. 싸진 거, 이 명품인데 이렇게 싸졌다고 난 안 해, 이제 이 명품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됐죠? 그 다음에 D1과 D2, D3와 D4. 당연히 D2, 그 다음에 D4가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거죠. 비교해볼 때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개인의 수요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겠군. 맞는 말이죠. 됐지? 자, 요 정도는 우리는 껌이다. 지문도 아주 깔끔하다. 그치? 데칼코마니가 딱 명확하게 나오고 그래프도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틀렸다면 내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요 두 가지 그 문장에서의 약간 꼬인 형태가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어요? 그럼 요거를 교훈 삼아 가지고 다음엔 요런 선택지가 나올 때 헷갈리지 않도록 찬찬히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돼요. 기본은 되어 있는 거니까. 오케이.